한 여성이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낯선 집 앞에 섰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문이 열리고 집안의 여성은 두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는데요. 그리고 돌아온 건 날카로운 한마디. 결국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교수님, 30년 내 인생을 농락당했다는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으로 3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는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도 수십 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고민 중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가는데 이 공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라는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버니는 공무원이었고요. 이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연자께서 알바처럼 몇 번 공장 일을 도와주셨대요.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보시더니 어머 아가야 너 참 손이 야무지구나. 너 우리 정식 직원으로 한번 같이 일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김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공장에.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이 공석인 후계자 자리에 며느리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시부모님은 틈만 나면 이 공장 며느리 너한테 줄 거다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어 넘기던 사연자도 이 공장 일에 재미가 붙고 나니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0년 동안 이 제보자 지각 한 번 없이 아주 성실하게 공장 일을 다녔습니다. 누가 무단결근이라도 하면 밥 먹다 말고도 공장으로 출근했고 며느리라고 받는 특혜 하나 없이 시댁일이면 모든 거 다 제치고 1순위로 달려갔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아가 고기 구워 먹자 이 시댁으로 며느리를 부르길래 또 바로 갔는데요. 정작 갔더니 사연자에게 하루 종일 이불 빨래만 시키더랍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사연자는 공장 일이건 집안 일이건 그저 묵묵하게 해냈습니다. 공장을 물려주신다는데 아니 밥 먹다가 뛰쳐나가는 게 별겁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접받기보다는 찬밥 신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이가 남 아니잖아. 그러면서 공장이 어렵다면서 연봉을 그냥 깎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좀 민낯에 앞치마 같은 것도 입고 있으면 아이고 눈썹이라도 좀 그리지. 야가 그 시부모 망신 다 시킨다. 이렇게 지적, 외모 지적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속상한 거는 시아버지가 기분만 조금 나쁘면 나오지 마 공장 이렇게 말을 툭툭 내뱉었다고 해요.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왜? 받아야 되니까요, 공장을. 자, 그 결과 1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공장을 자기가 거의 운영을 했고요. 해외 수출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매출이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급반전. 이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이 시부모님이 갑자기 사연자 부부를 한밤중에 부릅니다. 그곳엔 타지에서 근무하던 이 시 아주버님이 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쫓겨난 거예요. 그 일로 격분한 그 형님, 아주버니의 와이프죠. 예.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주버님 직장에 이거 품위 위반 아니냐라면서 항의글까지 올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아가야 네가 좀 설득 좀 해봐 라면서 사연자를 끌고 형님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하지만 이 형님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통서도 제정신이 아니면 그 집이랑 인연 끊어! 이렇게 해서 한마디 쏘아붙였다고 하고요. 옆에서 씩씩대던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은 채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서 결국 아주머님은 직장에서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이 시아주버니가 퇴사를 했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네, 퇴사도 그냥 퇴사만 한 게 아니고 형님에게 뭐 집, 양육권 모두 다 뺏기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돼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서는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했다고 해요. 결국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다 못한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거냐, 애들 양육비는 보내야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그냥 김치 공장이나 물려받을게 맨날 나보고 사장하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연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아주버님이 씩 웃으면서 재수 씨, 내가 평생 고용해 줄 테니까 잘릴 걱정은 없겠어? 이러더랍니다.
사연자 속이 정말 말이 아니겠죠.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은 남편. 형님이 물려받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며느리 역의 박상희 교수, 시아버지 역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 첫 데뷔합니다. 시아주버니 역의 최형진 평론가.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버님, 김치 공장은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야가 지금 뭐라 카노? 그럼 네가 그냥 그 일을 잘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그 칭찬한 거 아이가? 아니, 그럼 일 잘하는 저한테 물려주셔야죠. 아주버님은 김치 알지도 못하고 김치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재수 씨,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순진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이 피 섞인 아들한테 주지. 설마 며느리한테 주겠어? 순진해. 뭐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30년 내내 거짓말로 절 부려먹기만 하신 거예요? 야가 이게 무슨 거짓말은 무슨? 네가 내가 뭐 강제로 시켰나? 월급 따박따박 받을 때 언제고? 고마워해라. 그 월급 이제 필요 없어요. 아, 좋아요. 어디 한번 박간의 식구들끼리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잘할 거다. 웃지 마라. 야, 이거 왠지 복수 혈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부모님만큼 큰 공장은 아니더라도 작은 김치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역시 이제 큰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부모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사모님이 진짜 사장이다 라면서 함께 일하자고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고 자, 거래처들까지 저희랑 함께 일하실래요? 라고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와우. 하지만 가만히 있을 시댁이 아니죠. 예. 그 소식을 들은 시댁은 말 그대로 아수자장이 돼서 시부모님이 이거 완전 산업 스파이 아니요? 우리가 알려준 레시피 도둑질이야 라고 고소까지 운운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하지만 사연자는 레시피 도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애초에 내가 직접 개발한 게 더 많았고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은 사연자에게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한 밥상에 두 개의 김치가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 김치는 또 만드는 사람의 어떤 사랑이 좀 필요하거든요. 덜 된 인간이 만든 김치는 덜 된 인간. 안 먹고 싶어요. 아, 저는 이 며느리가 만든 이 김치가 훨씬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같이 하다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 법적인 책임을 질 여지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하고 본인이 다 했다는 부분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좀 책임 소재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변호사의 조력은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박 교수님. 네. 근데 저는 남편 도대체 어디 갔어? 이 남편 사실은 이제 뭐 방관자면서 공모자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형님이 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부모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뭐 아들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 물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큰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유교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공장, 김치 공장 사업을 위해서도 며느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사실은 심리적으로 독립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위해서도 며느리가 해야만 이 회사가 잘 모든 거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며느리의 이 주권 회복 지지하고 싶습니다.